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래된 집의 음산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곳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떠도는 영혼들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셨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풍에서의 기묘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소풍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일들과의 조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서 떠도는 영혼에 대한 소문은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고 이때도 나리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날로 학교 바로 뒤에 있는 수목원에 나서 도시락 먹으면서 형식상 체험학습, 실제로는 등산을 했습니다. 2학년 전체가 움직이는 한산이 길어서 면허 한 주에 묶어 돌아다니기 했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외로운 아이 하나처럼 아웃사이더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랑 같이 다니는 나이 때문이었죠. 피부도 얕고 키도 작고 말라서 예쁘장한 나비는 많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어군을 두르고 물다던지 방언 터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구석에 후뚱어지고 더군다나 할머니가 무당이라 학교에서도 새끼무당 취급받은 나서 어울리지 못했죠. 정확히 말하면 어울리지 못하기보다는 가시나 혼자서 학교 전체를 왕따시키는 형국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다소과는 도조만 조건 활동을 하며 친구가 되었는데 평소에는 각자 알아서 벌다가 두만두만 닿지 않나 지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별 활동을 하는 날이면 우리 둘만 위에서 떨어지 우리 마냥 둥실둥실 떠다니며 돌아다녔죠. 하지만 저 지금도 같은 반에서 둘만 떨어져 다닙니다. 자릿수가 저 왼쪽에 오리를 우겨 넣었습니다. 같은 줄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였지만 난이 앞에서 대놓고 눈치를 줄 만한 용기를 가진 애들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가 짜지고 여가처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사실 하도 뒷산은 제 머연한 겨드랑이처럼 너무나도 우리 신한스러웠습니다. 겨우겨우 저 산에 올라 도시락을 먹는데 주변을 보니 지천에 벌레도 많고 작년에 떨어진 낙엽이 지금도 작지 않을 정도로 습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엄마가 단거지에 햄만 넣어준 김밥을 먹고 있으니 김밥 하나에 2번 씹고 그대로 삼킬 수밖에 없었죠. 내려오는 길에 저짐대도 지쳤는지 애들 동조도 느슨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을 내려왔을 때 뱃속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아까 도시락 먹을 때 더일 잘린 김밥을 끓일 때부터 신호는 오고 있었죠. 그때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힘든 산행으로 지치고 늘어진 게장을 쥐어짜는 굵고 기다란 놈을 솔직히 믿길 수 있었죠. 아랫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식은땀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급하게 주변을 두리번 돌았습니다. 때마침 약수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장이었고 올라오는 길에 약수터 근처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화장실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다저라 발걸음이 좀 뛰었는데 이때는 이미 주변을 모임한 흔적도 없이 작아졌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연약한 권력감을 거칠게 옮겨쳤고 걸음이 점점 빨라지니 뒤에서 쫓아오던 나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한마디도 안 하던 녀석이라 걸음은 멈추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 가냐고 시큰둥하게 묻더군요. 돈 안 내기 예쁜 여자애한테 돈 어려워서 화장실 간다는 말을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쇠바라기 지른 내 표정을 보고 이해 안 듯했고 정말 참고 내려가서 화장실 가면 안 되겠다는 말에 그건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구설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나리가 뜸지고 약수도 화장실을 향해 내다녔죠. 이제는 주변 사람들 눈치도 필요 없고 오로지 뒤감만 생각하며 힘든 걸음만 내딛었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에만 사람이 없었고 근처 아무 칸이나 들어가 지퍼를 풀고 짐껏 기다린다고 나만큼 힘들었을 그놈을 시원하게 누워줬습니다. 올 세상이 천국 같던 2분이 지나고 나서야 물은 내리는데 그제서야 이 화장실이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주변에는 진흙과 추성이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쌍불의 타일로 뒤덮여 있는 곳에는 이상한 낙서들이 많았죠. 유일한 과먼한 화장실 밑쪽으로 난 작은 창문뿐이었고 누가 들여다봐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뻥 뚫려 있었습니다. 모르고 담았겠다 나가려고 하나 찰나 재밌는 낙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랑 누가 사귄다든지 대체 왜 남자 화장실에 여자만 나가라고 하며 자기 전화번호를 붙여놓는지 한참을 생각했죠.
따천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다가 성축한 그를 보게 됩니다. 나 지금 들려. 잣길이 갈긴 낙소에 소름이 쫙 돋는데 왜 그게 무섭게 느껴졌는지 뒤이어 깨닫게 되죠. 저도 들렸으니까요. 허다줌이 참 너머로 희미하게 자란 말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박자라도 맞추는 것처럼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들렸습니다. 너가. 2점은 박자에 맞춰 들리기 시작한 만에 방긋하게 쪽장에서 시점을 빼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문만 열면 되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들렸으니까요. 앞뒤에서 너가 하는 여린 여자 목소리인지 속삭이는 뭔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비우건 다니었는데 다시 싸하게 안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일단 화장실이 잊어맞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은 확실했고 졸고 오고 당장 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뭔가가 계속 알짜모리길래 뭐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아까 말했던 작은 창문에 둥그런 것이 불쑥불쑥 위로 올라오고 있더군요. 너가 하는 이상한 소리는 이미 충분히 가까워져 있는데도 멍청하기도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어 쪽창을 걸어갔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너가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얼굴이 불쑥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으로 튀어올랐을 때 펑크와져 축축 내려진 머리카락 사이로 시뻘겋게 추매된 일이 분명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지도 않았는데 지리기고 나와버리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 분명히 느낀 것, 그 여자가 창문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앞뒤에서 들리는 너가 소리에 미칠 것 같은데 화장실 문을 열어도 분명 앞에 있을 것 같아서 위도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기절을 하던가 심장마비라도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화장실 문틈 사이로 키보통통한 손가락들이 구물구물 기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의 더 넣은 얼굴을 나나찬한 애굴의 머리카락만 뒤덮은 것처럼 섬뜩한 모습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혼미해진 정신을 부여잡고 화장실 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점호질관 뛰쳐나가는데 온몸이 진액이 오물투성이었지만 그딴 거 신경도 안 쓰고 저 여자가 쫓아온다는 생각에 냅다 달렸습니다. 굴어떨어지듯 산을 내려가는데 한참 앞에서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던 나리를 만날 수 있었죠. 나리를 보자마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펑펑 우는데 그런 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군요. 방금 전까지 내가 어떤 일이 겪었는지 이야기하려는 순간 나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내가 울면서 귀신이 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데 제 뒤쪽을 보면서 저 학교 2학년이라고 믿을 수 없는 예전에 맞던 그 모습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비내리 새끼라 어디다 보내두고 애만 놈을 빼놓게. 기묘하게 높은 애기 같은 목소리를 듣고 나니 울음이 쏙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그 모습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나니를 보고 있자니 너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더군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물적으로 가사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된통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오늘 조물하자 또 한마디를 뱉자. 너 또 귀신 쓰였어. 내려오는 길에 되면 약수톨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바지며 다니며 씻어냈는데 키키한 지긴내와 담배 냄새는 죽어 또한 빠지더군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로 오니까 그때서야 눈물이 맺히는데 대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귀신만 나온 것도 무서운데 예전처럼 또 그런 꼴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죠. 그리고 화장실 정문에서 뛰어오던 그 여자가 다시 생각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와중에 산을 다 내려오니 나니가 말했습니다. 너 우리 집 어딘지 알지? 그거부터는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와. 무슨 말인지 모르라서 엉거주춤 서 있으니 기어오려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군요.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오른손이 툭 커붙었습니다. 뛰지 말고 걸어서 와라. 그거 꼭 가지고 오고. 대신 올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왜 말을 하면 안 되냐고 묻기도 전에 본인은 집 가서 밥 차려야 한다고 틈매턴에 뛰어가더군요. 나도 그 실수였다고 처리해주겠다고 하던 다시나다 혼자서 비카버리니까 고안에 번복하고 무섭고 죽을 맛이었습니다. 드라마 다행인 것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주변에 있던 애들이 있어서 괜찮았죠. 나는 집이야 몇 번 가본 적 있어서 가는 길은 많았습니다.
20분도 채 거리지 않는 길이었는데 걷는 내에 뒤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꼭 전마철 똥포알 시킨 순바자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와 또다시 너바너바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온몸의 열이 정수리에 몰린 것처럼 눈이 주위 뜨끈뜨끈해지면서 울음이 날 것 같이 우왕거리는 목구멍으로 몇 번이나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또다시 시커먼 거미줄 같은 머리카락이 제 어깨 너머로 흔들거리고 있는 걸 발견했죠. 게다가 아까 거보다 집에서 들었던 너가너가 거리는 소리는 더욱 가깝게 들렸습니다. 아까처럼 반복적으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당장이라도 뛰어서 도망치고 싶은데 난이가 있던 말 때문에 겨우겨우 발만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아까부터 쥐고 있던 아무것도 없는 옳은 소리 묘하게 무겁고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걷던 다른 애들은 귀신이 안 보이는지 질질 짜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놈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귀신 나타났다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던데 고문도 이란 고문이 없었죠. 돌아볼 용기도 없이 천천히 앞만 보고 걷는데 수야 오른쪽 구석에서 점점 머리카락 같은 게 스멀스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후두둑 소리를 내며 눈앞에 떨어지는데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얼굴의 그 여자가 눈앞에 등장했죠. 소리 내니 낫게 라는 말을 수천 번이고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분명 귀신은 나를 보고 있었고 그럼에도 내게 해코지 못하는 것 아까 나니가 말해줬던 걸 추렸기 때문이라고 몇 번이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너가라면 너를 반복하던 여자는 이제는 세상에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썩을 산화 냄새처럼 앞주가 풍겼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을 억지로 막으며 날이 일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가 되는 것처럼 젖고 또 걸어서야 나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내려가자 철대문 앞에서 나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슬구슬 들어도 보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그런 나리 옆에는 이자와 잔이 하나 차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에 2인분의 조기들 볶음밥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죠. 나리는 성큼성큼 달려와서 내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어줬습니다. 너 아무 말도 말고 입 다 먹어라. 영어를 모르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밥을 보자마자 배가 몹시 고파왔습니다. 귀신을 초대한다며 왜 다리네 할머니는 안 보이는지 바보로 귀신을 어떻게 초대한다는 걸지는 몰라도 갑자기 뱃속이 뒤틀리듯 아프고 목구멍에 뭐가 걸린 것처럼 따가워서 허벅지로 밥을 벗어 입에 쑤셔 넣고 걸신 들린 듯이 나빠 싶지도 않고 바보라 삼켰습니다. 그 많은 밥을 꿀떡꿀떡 삼키고 나서야 배랑 목 아픈 뒤에 다시는 기분이 들었죠. 앞에는 나리가 뒤에선 귀신이 버티고 있는 똥가추 사원에서도 밥은 참 잘 굽어 먹었습니다. 남은 버버를 마저 삼키는데 배가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죠. 어떻게 처먹을 생각도 못하고 토끼가 치밀다니 그 자리에서 구토를 쏟아냈습니다. 방금 먹은 거에 시큼한 미읒부터 뒷밥까지 다 토하고 나니 짐이 다 빠졌죠. 한참 왜꾀거리고 고개를 들니 나리만 보였습니다. 물 냄새도 빨간 눈깔도 보이지 않았고 다 해결된 건지 몰라서 나리에게 물었죠. 귀신은 없어진 거야? 저 집에 같이 보고 그쯤에 나 안 하는 거야? 할머니 부탁으로 거져서 안 돼. 밥 한 그릇 먹은 것만으로도 돌을 많은 미심이 있냐고 묻자 집에 돌려보내는 것도 힘들었다며 나리는 다시는 그 여가다 집에 가지 말라고 엉기고 났습니다. 이 고생을 해놓고 내가 다시 갈 리가 없잖냐고 투덜거렸죠. 그때 그 귀신은 뭔데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아, 엄마하고 얘기야. 그게 뭐냐고 묻는 내 말에 나리는 얼렁뚱땅 넘기며 제 집 앞에 있는 토나 치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에 들었을 때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선 고한마을 부리고기였는데 어린 엄마가 혼자 아기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남편은 증병 나가고 아내는 바닷가에서 조개별 생선을 잡아다가 생계를 이었는데 보릿고기를 심해지자 애기 먹을 툴쪽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애기 엄마는 배가 고파서 숨이 꿀딱꿀딱 넘어도 안에 어린 애기에게 자신이 잡은 생선을 부어다가 생선살을 발라 먹였습니다. 허기 속에 국물 생선이 들어오니 애기가 허겁지겁 엄마 전에서 생선을 받아먹었죠. 받아먹다가 생선가시 하나가 애기 목구멍에 져있었는지 기침을 하고 울고 토해 봤지만 생선가시는 빼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 자지러진 엄마는 애기를 떼니 업고 옆집에 갔고
벽지 찾는 할머니는 엄마에게 생전 10원인 데는 밥 한 단위 꿀떡 삼키는 게 제일이라는 말은 했지만 할머니 집에는 밥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데려 업고 밥을 구하려고 다른 집에 찾아갔죠. 하지만 어디서도 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소나무 속살이라도 긁어 먹이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속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긁어 가서 산에도 먹을 것이 없었죠. 엄마는 울면서 산을 넘고 또 넘었고 민다마다 물을 들이렸습니다. 맨날 맷집에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밥 한 덩어리를 부에서 닭 입에 밀어 넣었지만 이미 처먹기 싫은 아기는 엄마가 주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아기를 끌어안고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밥을 찾는 엄마를 꿰뚫어 도매 잡혔는데 이미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무서운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채널 뜸산한 기밀들을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